한국인은 동남아 같이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 아니야? 여기 매서운 추위를 가진 알래스카로 떠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 영국에 거주하며 기자 활동을 하던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톰슨이에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소 기자로서의 제 일이 어떤 도전에도 대비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왔어요. 전 세계의 위험한 곳들과 야생의 사건들을 많이 목격해왔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의 깊고 차가운 땅으로 첫 여정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때 제가 이 얼어붙은 황야로 저를 데려다줄 오래된 버스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버스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며 달렸고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고 눈은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크게 떠졌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밖을 바라보며 광활한 하얀 풍경에 감탄했어요. 눈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두툼한 담요처럼 덮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산들은 얼음으로 조각해낸 거대한 조각상처럼 보였고요.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었으며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간지렸어요. 알래스카의 야생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바람에 맞춰 춤추는 듯한 눈송이 하나하나가 자연의 거친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어요. 위험한 상황과 거친 곳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묘한 평온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조금의 평화를 찾고 얼어붙은 땅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카메라도 준비해두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평소 저는 작게나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항상 다른 작은 지역, 특히 한국에서 온 몇몇 이야기들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제 여행이 그 생각을 바꾸어 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버스 안은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엔진이 거칠게 내는 위닝 소리와 버스가 얼음길을 달릴 때 나는 체인에 부스러지는 듯한 딸랑거림을 들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다른 승객들도 눈에 띄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저처럼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서서히 스며들어 버스 안을 더욱 신비롭고 외진 느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외로움도 느꼈어요. 오로지 저 혼자 아름답지만 위험한 이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다뤘던 전쟁과 재난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 굉장히 지쳐버린 자신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알래스카에 와서 피부로 느끼는 이 야생의 추위 자체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얼어붙은 자연의 부름이 제게 다가와 그 비밀들을 탐험해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알래스카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속으로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마다 이 얼어붙은 땅과 점점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저는 하늘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순간만 평온하고 밝았던 날씨가 순식간에 무거운 회색 담요처럼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저는 오래된 버스의 창가 자리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흰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마치 거대한 흔들리는 손에 잡힌 듯 버스가 덜컹거리더라고요. 버스 운전사님께서 속도를 줄이자 다른 승객분들 눈 속에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창문의 작은 바늘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이 거세게 내렸고 바깥은 온통 희미한 흰 안개에 휩싸여 있었어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카메라를 꽉 쥐었어요. 바깥의 극적인 장면을 담으려고 애썼지만 눈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세상이 흰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버스 안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몸을 떨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전에 완벽하게 작동하던 히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차가운 기운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제 팔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고 척추를 따라 오싹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엔진 소리도 낮은 윙윙거림으로 바뀌어 마치 바깥에 울부짖는 바람과 하나가 된 듯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서로 모여 자기의 옷이나 담요로 몸을 감싸고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폭풍의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속삭이고 계셨어요. 저는 한 작은 소녀가 어머니에게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거친 눈보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 모두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의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희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저는 카메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친 길의 충격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 버스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급격한 선회로를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승객들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모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왔지만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이번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왔어요.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째깍거리며 지나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는 마치 야생의 힘과 느리게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폭풍이 너무도 강렬해서 버스의 헤드라이트조차 흰 안개 속에서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무것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꿈속을 여행하는 듯 했어요. 바깥 세상은 혼돈의 장소가 되어 거센 바람과 끊임없이 내리는 눈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도 저는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한 젊은 분께서 조심스레 한 어르신의 담요를 정리해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또 다른 분은 두려워하면서도 친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본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려 잠시 시간을 내었어요. 눈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얼어붙은 세상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이번 폭풍이 제게 느끼게 한 감정, 공포와 경이로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흔들리며 여정을 이어갔고 바깥의 폭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 더 깊게 스며드는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묘한 연대감을 느꼈어요. 그 야생의 차가운 순간 속에서 폭풍은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치는 바깥 상황 속에서 저의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고 눈은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그때 버스 안에서 두 명의 젊은 남자가 다른 승객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두 분 모두 차분하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완전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은 다정한 미소와 차분한 손길로 바로 버스 운전사님께 다가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폭풍의 소음 속에서도 침착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운전사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들으시고 작게나마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마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 또 다른 한 분은 통로를 힘있게 걸으셨어요. 배낭을 열어 보온에 중요한 핫팩과 약간의 따뜻한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몇 개를 꺼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승객분들께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지쳐 보이는 한 노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핫팩을 받아들고 있는 모습과 젊은 어머니가 따뜻한 담요를 아이에게 둘러주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는 마치 추운 날씨에 전해지는 따스한 포옹 같았고 그분이 도움을 건네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부드럽게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감사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한 분은 저 젊은 분의 배려가 이 끝없는 눈 속의 한 줄기 햇살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저도 버스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만 그 따스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젊은 분의 말과 행동은 승객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수첩을 꺼내어 단순히 이 상황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의 순간들을 담으려고 했어요. 두 젊은 남성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때때로 눈이 마주치며 아무 말 없이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기록했답니다. 그분들의 협력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모여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순간 희망이 뜻밖의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옆자리의 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들 보셨죠? 두 분이 모두에게 도와주고 계신 모습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차분하고 다정하니까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울렸어요. 저 역시 버스 안의 모든 분들과 새로운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낯선 감정은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추위와 맞서 싸우는 작은 공동체가 된 느낌이었어요. 버스 운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젊은 분이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 여분의 담요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심지어 창문을 덮기 위해 여분의 옷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버스 안의 두려움은 서서히 작지만 점점 커지는 안도감과 협력의 감정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전에 제가 다른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여기서 직접 눈으로 보니 진정한 힘과 따뜻함 그리고 솜씨가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자신의 한국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계신 두 젊은 남성분께서는 그들의 훈련과 다정함이 가장 거센 폭풍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의 행위가 우리의 기운을 어떻게 올려주었는지 상세히 적어 내려갔답니다. 모든 미소, 모든 나눈 말,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빛나는 불꽃 같았어요. 바깥은 차갑고 거친 환경이었지만 버스 안에서는 희망과 연대의 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얼어붙은 버스 안, 울부짖는 바람과 내리는 눈 속에서 이 두 젊은 남성분의 행동은 우리 모두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그분들의 차분한 결단력은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친절과 협력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저는 자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그날 우리 삶에 찾아온 뜻밖의 영웅들에 대해 새삼 존경의 마음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모든 분들 사이에서 변화가 서서히 느껴졌어요. 바깥에 거친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 사이의 이해와 존중의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창가에 앉아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중년의 남성 한 분과 젊은 한국인 남성분 사이에 조용한 대화가 오가는 걸 목격했어요. 그 남성분은 한국인 남성분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고 배려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칭찬이 과도하다고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진솔한 순간들을 직접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옆자리 승객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혹시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라고요. 그러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여기서 우리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며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이 울렸어요. 그 차가운 버스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했고 모두가 이 끔찍한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 서로 돕고 있었어요. 긴 얼어붙은 시간 동안 한국 청년분들은 단순히 핫팩이나 담요를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활용해 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셨어요. 한 분은 여분의 옷들을 모아 깨진 창문 틈새에 덮어 바람을 막으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여러 승객의 담요들을 모아 문 근처에 큰 담요 더미를 만들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무용수들의 춤처럼 보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기자의 역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분께 이 남성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들이 정말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저는 이분들이 오늘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행동은 진짜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저 역시 제 생각이 오래된 편견에 가려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용감한 분들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또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계시던 한 연세 있는 남성분께서 부드럽게 입을 열며 이번 위기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늘 제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차분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신뢰와 친절에 대해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느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솔한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처럼 강렬한 폭풍 앞에서는 우리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수첩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록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서서히 함께 이겨내려는 의지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때 불안한 낯선 이들로 가득 찼던 버스는 이제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하나로 공감과 이해가 깊어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여전히 우르르 쾅쾅 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에서는 우리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어떤 문화나 배경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각자 모두 저마다의 강인함을 지니고 있고 오늘 그 강점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단순한 사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전의 타 문화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모든 분들이 보여주신 친절과 솜씨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어두운 버스 안에서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빛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버스는 얼어붙은 세상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 작은 공간의 틈새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더 작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차가운 버스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서히 저희 모두는 혹독한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든 걸 기록하는 관찰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때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던 두 젊은 한국 청년분들의 모습에 계속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차분한 행동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분들이 승객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단순히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저는 기억해요. 한 젊은 청년분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서 혹시 여분의 담요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순간을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추워 보이는 분들께 담요를 나눠드렸어요. 한 노부인께서 담요를 어깨에 두르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 그리고 한 젊은 남성분이 따스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미소는 제게 제 이야기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버스의 좁은 통로를 따라 움직이며 도울 수 있는 곳마다 도움을 주었어요. 오랫동안 침묵해오던 승객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한 분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부서진 창문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오래된 여행 가방을 사용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몇몇 분들과 함께 그 가방들을 창문 쪽에 쌓아두니 완벽하진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어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옆자리의 한 여성분과도 대화를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떨리는 손을 보이며 무척 두렵지만 모두가 함께 도와주는 걸 보니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작은 친절의 행동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저도 제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고장난 버스 히터가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만든 작은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요. 그 사이에 두 젊은 한국 청년분은 모범을 보이며 계속해서 앞장서 주셨어요. 한 분은 작은 팀을 조직하여 승객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확인하시며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라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분의 차분한 존재감 덕분에 버스 안의 긴장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승객들도 서로 돕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작은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던 버스는 이제 공동체의 장소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가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심지어 몇몇 승객들이 창가 근처에 모여 추가적인 옷이나 가방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한 한 걸음처럼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수첩에 이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두려움이 서서히 협력으로 변해가는 분위기를, 함께 나눈 미소와 다정한 몸짓 하나하나가 어둠 속의 작은 빛이 되어 차가운 외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적어 내려갔답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폭풍이 거칠고 만만치 않더라도 버스 안 사람들의 정신은 훨씬 더 강했거든요.
저희는 서로의 창의성과 도움의 의지로 혹독한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작은 안식처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돕는 인간 정신의 밝은 빛은 언제나 함께 빛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조대가 시야에 들어올 무렵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폭풍을 이겨냈다는 것보다는 두려움과 고립을 극복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며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하나로 뭉친 그 연대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구조대가 드디어 도착한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차가운 얼어붙은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린 후 울부짖는 바람 사이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안도감과 희망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구조 차량의 소리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 떨림 속에서 희망의 따스함이 제 안으로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도움의 손길이 왔고 이 긴 시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조대 분들이 조심스럽게 버스 문을 열면서 피곤해 보이지만 다정한 그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분들은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시며 모든 승객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해 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건 한 구조대원이 떨고 계시던 한 노부인께 손을 내밀어 도와드리는 모습과 다른 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어린 소년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차분한 행동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안심을 주었어요. 제 몸이 아직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동시에 약해지면서도 강해진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신선한 얼음 같은 공기가 가득한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눈은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혹독한 폭풍이 아니라 부드러운 담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폐 속에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우고 함께 고생한 승객들을 둘러보았어요. 저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웃음까지 나누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구조대원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분은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제 맥박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그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오늘 모두 정말 잘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오늘 버스 안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모든 작은 친절, 용기 있는 순간, 그리고 함께 나눈 미소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승객들이 구조 차량으로 안내될 때 저는 버스를 돌아보았어요. 이 버스는 위험한 폭풍 속에서 저희를 보호해준 피난처였고 진정한 공동체와 존경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자신을 한국 해병대 출신 이성범이라 짧게 소개한 한국 청년분과 해병대 동기라던 청년분 그리고 다른 모든 승객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무서운 밤을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로 바꿔놓은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 후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구조대의 최종 점검을 기다리며 저는 몇몇 승객들과 함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두려웠던 순간들에 대해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받은 도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 분께서 오늘 저는 친절히 가장 차가운 얼음조차 녹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날 저는 어디서 왔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따스함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의심과 오랜 생각들로 이 여정을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구조대의 도착은 단순히 위기가 끝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 존경과 이해, 그리고 평생 함께할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